인하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선택과 그리고 교양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키워드, 제시문의 키워드를 요약하는 300자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특성화형과 균형화형이라는 이러한 선택적 상황을 두고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800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요약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선택적인 견해 전개라는 측면에서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역시 문제 유형은 동일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2번에서는 역시 수리형 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해서 인하대는 줄곧 조건을 두어 왔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을 역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 자기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고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힌 뒤 그러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활용해서 서술하되 2개 이상을 활용할 것,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물론 이러한 입장은 어떠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이것을 재반론하는, 그러나 이는 이런 식으로 재반론하는 분량을 3분의 1 정도 둘 것, 이러한 요구사항을 역시 두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이며 제시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서술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녹여서 답안 속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역시 여전히 인하대의 서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는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성화형과 균형화형 모두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사고의 핵심인 창의성이 지식과 학문의 융합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러한 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란 바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이러한 개발 성공 사례는 전체적으로 특성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균형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타는 한 가지에 몰두해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하나로 묶고 그 하나에 매진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테니스 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 투자했을 때 위험성이라는 그러한 반박에 대해서 실패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는 점을 들어서 재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진 인문학과 과학의 예를 들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균형화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만은 유추적인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과 인공소금을 비교하면서 순수한 성분만이 아니라 순수한 성분에 더해서 다른 성분이 있을 때 오히려 진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람에게 유추하게 된다면 어느 한 분야에만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집중한 분야 이외에도 폭넓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도 더 큰 해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균형화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우선 직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전문화된 직업교육도 대학교육에 포함되지만 이 역시 지식과 학문의 전체성에 기반한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직업교육과 진리를 추구하는 교양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학을 교양교육대학과 특정 분야의 전문교육대학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학과 학생들이 선택 상황에 놓여 있다. 300자 분량입니다. 특성화형을 선택한 답안지이고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양보, 자신의 한계를 지적한 뒤 다시 재반론하는 답안지, 그리고 제시문에 따르면 이러한 식의 인용서술을 하지 않고 제시문의 논거를 녹여서 현상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밝힐 것. 첫째 이유는 오늘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능을 교육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는 다양화, 전문화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개인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의 교육과 학습에 있으므로 특성화형 대학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나브라틸로바가 46세의 나이에 윈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테니스 하나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레드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 몰두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에 이른 시기에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해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본연의 사명과 융합적 인물의 필요성 때문에 균형화형 대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이다. 비록 초기 대학이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균형 잡힌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문의 다양성과 깊이 정도가 낮았던 시기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에 융합과 통섭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임을 감안하면 특성화형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성화형 입장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균형화형의 입장에서 역시 세 단락으로 답안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대학 본연의 지위와 역할 때문이다. 애초에 대학은 인간의 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지식의 우주와 같은 공간이었다. 폭넓은 교양,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다면 참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비록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할지라도 이는 직장에서의 실무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 잡힌 지성인으로서 향후 어떠한 일이 맡겨지더라도 능동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균형화형 대학이 최선의 선택이다. 둘째 이유는 현대사회의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결과 자신의 분야 이외의 분야는 전혀 모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인공소금이 짠맛을 낼 수는 있지만 절임이나 발효에는 천연소금이 더 좋듯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더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융합형, 통섭형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이른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특성화형 대학이 좋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 선택일 뿐이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각 분야의 운명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정한 분야에만 몰입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분야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인적 학습이 가능한 균형화형 대학을 선택하겠다. 역시 반대 입장의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칩니다.